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 종무원이 함께하는 아침 예불, 한국 불교 발전에 스스로의 역할과 노력을 다짐하는 지극한 발언의 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BTN 불교TV가 두 편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죽음, BTN 특집 다큐멘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 49제와 부처님 품으로 가 죽음이라는 두렵고 막막한 길을 밝은 희망의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문화재청이 불교 문화재 3건을 잇따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와 파주 보광사 동종, 서광사 불조 3격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한 달여 의견 수렴을 거쳐 보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명증도가 공인본에 금속 활자본을 주장하는 유우식 박사와 일행이 양산 대성암에서 공인본을 직접 챙겨냈습니다. 일행은 공인본 챙견 후 인쇄본의 다양한 부분에서 금속 활자본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이를 증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재가 종무원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 예불을 함께하며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다짐하는데요. 총무원장 스님부터 재가 종무원까지 일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지극한 발언의 장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호산 스님, 귀실장 성화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이 함께 아침 예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 삼보에 기이하는 삼기일을 봉독하고 대승불교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경전인 반야 심경을 한글로 봉독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이어 사부대중의 수행과 진행이 더욱 바르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언제나 기쁘게 실천하겠다고 발언합니다. 또한 사찰과 스님 신도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명령이고 교단 발전의 분량을 공정하게 지키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탄망하겠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의식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으며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보살의 공통된 4가지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아침 예불을 마칩니다. 매주 월요일 전 종무원들이 함께 모여 아침 예불을 올리는 건 삼보를 호지하고 종단을 외워할 뿐 아니라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종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늘 함에 있어서 부처님을 모실 때 우리가 기본적인 종무원으로서의 자세,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아침 예불을 모시는 겁니다. 아침 예불을 모시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종무원들도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아침 예불을 올리고 있는데 아침 예불을 하고 나면 반야심경과 저희 바람문을 봉독하게 되잖아요. 봉독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제 마음과 몸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종단과 종도들에게 큰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종무원들. 한 사람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어쨌든 종단이 바뀌고 그 종단의 행정이 결국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과 또 종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보탬이나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벗이 돼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BTN 불교TV가 두 편의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죽음이라는 두렵고 막막한 길을 밝은 희망의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안거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한 목련존자의 효행에서 비롯된 우람분절.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BTN 불교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전국 사찰에서는 음력 7월 15일인 백중날까지 49일 동안 7번에 걸쳐 선망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제를 올립니다. 망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다음 생을 받게 될까? 살아있는 동안 지은 신구의 삼업을 7일에 한 번씩 7번에 걸쳐 심판받게 되는 과정에 맞춘 천도의식이 불교의 49제입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망자 자신은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죽음 후에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에서는 법식을 베풀어 그들을 돕는 의식인 49제, 7번의 기회, 그리고 7번의 심판, 49제 의식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각성과 참회의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우람분절에 맞춰 불교에서는 7.7일 즉 49제를 지내게 되는데 임종 후 망자가 중음에 있는 49일 동안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떤 지옥에 떨어지는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교의 사후관과 내세관을 알 수 있는 특집 다큐멘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 49제는 오는 7일 오후 1시, 8일 저녁 7시 30분, 9일 밤 10시 50분 세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불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을 만나봅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나누면서 살아온 생이지만 다음 생에도 부처님 품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불교식 장례. 살아있을 때도 공덕을 짓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훌륭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불교 장례의식입니다. 다큐멘터리 부처님 품으로는 12일 오전 9시 30분, 12일 저녁 9시 30분, 16일 밤 11시 40분 세 차례 방송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그치게 되는 죽음이라는 두렵고 막막한 길을 밝은 희망의 여정으로 안내할 두 편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을 떠난 이와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기장 고불사 영산 회상도를 비롯해 파주 보광사 동종과 불조 삼경 등 불교 문화재 3건이 잇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 고불사 영산 회상도와 파주 보광사 동종, 부천 서광사 소장 불조 삼경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7일 기장 고불사 영산 회상도 등 조선시대 불화와 동종, 전적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기장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특색 있는 머리 모양과 열애를 중심으로 한 짜임새 있는 구도,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대비 등이 특징입니다.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비단 위에 색을 칠해 표현했는데 결과부자한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사천왕, 10대 제자 등 권속들이 위계에 따라 좌우로 배치됐습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파주 보광사 동종은 당시 동종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양각된 명문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활약한 천보 스님이 청동 300근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세 줄로 만든 횡대로 몸체가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는데 하단에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성기를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사찰, 재료 등 다양한 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광사 소장 불조 삼경은 중국 원나라 판본을 바탕으로 1361년 전주 원암사에서 번각된 목판본입니다. 원나라 고승 덕이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가 설법한 3가지의 경전을 정리해 펴낸 불서로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3건에 대해 30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 공인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주장을 펼친 유우식 박사 일행이 공인본을 소장하고 있는 양산 대성암 주지 원진 스님을 예방하고 공인본을 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공인본 친견 후 금속 활자본이라는 데 확신을 더했다고 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양산 천성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대성암. 대성암 주지 원진 스님이 수집하고 소장해온 전적과 성보 가운데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가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984년에 이미 보물로 지정됐던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과 구별하기 위해 원진 스님이 세운 공인박물관의 이름을 따 공인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유우식 박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공인본이 목판본이 아닌 금속 활자본으로 직지보다 138년이 앞선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 아시아 학술대회 스페셜 라운드 테이블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유우식 박사 일행이 대성암을 방문해 공인본을 친견했습니다. 찍지는 사찰에서 흥덕사 사찰에서 찍은 인쇄고 이거는 그 당시 무신 정권 최고의 실력자, 권위자가 그 안에 발문을 이렇게 써있고. 원진 스님과 스페셜 라운드 테이블 발제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공인본 원본을 함께 살펴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판본의 앞뒷면을 비교하며 금속 활자 결함으로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가필에 보완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유 박사는 금속에는 수성 잉크가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잉크에 기름 성분을 첨가해 표면 장력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표면 장력이 제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게 지금 활판 인쇄를 하더라도 그 잉크 자체가 표면 장력이 제어가 된 걸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 재료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못했다고. 직지 코드에 이어 남명증도가에 대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인 데이비드 레드먼도 친견 후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o see the book in person, and it's absolutely, I don't doubt now that this is the world's oldest extant movable metal print book, and that's really exciting. And here we are on this beautiful mountaintop, and just had this amazing experience looking at the book. 원진 스님은 이번 친견에 동행한 일본 츠쿠바 기술대학교 류현국 교수에게 그간 스님이 직접 만든 연구 자료를 직접 전달하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학자들은 남명증도가 공인본 원본 친견 후 금속 활자본이라는 데 확신을 더하고 이를 증명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전문 용어와 방대한 양의 읽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불교 경전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경전 해설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짧은 경전 구절에 고개를 끄덕여 본 적이 있는 분들, 불교 입문자나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불광 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경전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불광출판사가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불자는 물론 비불자에게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필독서로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경전은 금강경.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큼 대표적인 대승경전. 사찰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수지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크다고 알려진 경전입니다.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저자 김성욱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부교수는 애써 마음먹은 불교 공부가 낯선 개념과 용어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나라는 관념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라며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교의 가르침 공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어렵다고만 이야기되는데 사실 그 몇 가지 개념어들과 공식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논리들 요것들을 이해하면은 참 쉽게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시리즈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있는 붓다로서의 가능성, 무명에 가려진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자 금강대 하영수 불교인문학부 조교수는 법화경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경전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묻는 많은 질문들이 법화경 안에 담겨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는데 지필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지인이 저한테 경전 뭘 두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법화경을 추천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시리즈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은 나의 참모습을 무아와 연기를 통해 바로 보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화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대승경전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라 일반인이 원전에 접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부교수는 암호 같은 화엄경의 속뜻을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전이지만 화엄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준비운동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박 교수는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의심을 갖고 좀 그것을 의심을 한번 파헤쳐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화엄경을 매개로 해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집필을 했습니다. 불광출판사는 세 편의 시리즈에 이어 아함경과 유마경 등을 출간할 예정으로 불교 경전의 문턱을 낮추는 데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덕운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TN의 방송 포교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덕운사 주지 경산스님은 어제 BTN 불교TV 본사에서 회장 무봉 성우대종사를 친견하고 방송 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BTN 붓다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산스님은 코로나19 이후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며 BTN 불교TV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국내와 전 세계 더 많은 나라로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부산 덕운사는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승려복지 등 지역 인재 양성과 포교, 승가복지 발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3일 동안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 2023 한국교수불자대회에는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스님,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홍문표 국회의원, 김기영 충남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격려를 전했습니다. 수덕사 전주지 옹산대종사 법문에 이어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인공지능 시대 불교와 사부대중의 길을 주제로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의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경승단이 경찰불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법당에서 지난 4일 시작된 문화 강좌는 경승실장 도종스님의 명상과 선 강의를 시작으로 명상과 다도, 요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1회 경찰불자회에서 진행하는 강좌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경찰불자 회원의 심신 건강과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경승에 관음정사주지 정선스님을 위촉한 이상률 청장은 불자 경찰을 위한 경승단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티베트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비구니 승가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산림청이 40년간 주어사지를 점유하도록 했던 천주교와의 계약을 종료해 가톨릭계의 성지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 전해드립니다. 비구니 계맥 전통이 없었던 티베트 불교계와 캄보디아, 네팔 등 세계 곳곳에서 비구니 공동체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계 최초로 비구니 수계가 이뤄진 부탄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데요. 샤카디타 한국대화에서 부탄의 비구니 페마디끼 스님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샤카디타 회원 방문을 계기로 144명의 사민이계 수계식이 처음 열렸고 이 중 20명은 인도 출신으로 비구니 계맥이 인도로 전래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 네팔에서는 여성 수행자가 룸비니에 위치한 밀교 사원에서 비구니 스님에 의한 수계식을 거행했는데요. 이는 성평등을 뜻하는 중요한 변화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가톨릭계는 40년간 여주 주어사지 일대를 점유할 수 있었던 산림청과의 분수림 계약이 종료돼 주어사지를 성지화하려 했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수림 계약은 산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것인데요. 실제 가톨릭계는 이 계약 전후로 주어사지를 둘러싼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매주 주어사터에서 미사를 보는 등 종교 행사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주어사지가 한국 천주교 발상지 인가에 관해선 학계에서조차 이견이 많은데요. 주어사가 서학 강학의 장소였다는 근거는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 묘지명뿐입니다. 한편 주어사지가 17세기에서 19세기 조선시대의 주요 사찰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한국 가톨릭계가 주어사지를 점유하면서 절터였던 주어사지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누구도 체험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죽음. 겪어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며 희망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두 편의 BTN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채우는 계기로 또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순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